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엉망이 되어버린 한 집안에 대한 사연입니다.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은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를 급하게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듣기만 했었지 제가 나서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구나. 내 상황은 저 정도까진 아니니깐 그래도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썰 채널들을 찾아서 듣는 이유는 제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짐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한 지는 7년이 되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 제게도 드디어 그 짐덩어리가 문제거리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대못을 받고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특히나 엄마가 제 결혼을 그렇게나 말리고 드셨는데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시면서 제 결혼을 반대하셨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 자리 때문이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것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당시 재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분명 그 시아버지 쪽에 있는 자식들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그 결혼을 해야겠냐고 만류를 하셨었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인데 난장판 될 수 있는 집안과 굳이 인연을 맺어야겠냐고 말입니다.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왜 그 연세에 재혼을 하셨다니? 그리고 그 시아버지 쪽에도 자식들이 많다면서 너 정말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건데 너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니? 네 남자친구가 이야기한 거 맞아? 그걸 알고도 너는 결혼을 전제로 그 남자친구를 만난 거고? 엄마의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만일 그 집안에서 일 한번 일어나면 적당하게 난 끝날걸? 반드시 크게 일치릴 거야. 그런데도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래? 엄마 말 들어. 그런 복잡한 집안에는 어지간하면 발 들여놓는 게 아니야. 너만 마음고생 한다고. 엄마 눈엔 훤히 보이는데 네 눈엔 안 보여? 절대 안 돼. 그 남자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발 다시 생각을 해주라.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 사랑에 눈멀어버린 사람이 저런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엄마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들은 원래 사서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겐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었고 엄마에겐 남모를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인한 촉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역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긴 한 것 같더군요.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3년 만에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당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 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위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3개월이 남았다, 6개월이 남았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상태가 언제 급작스럽게 나빠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암을 진행하셨고 몇 차례 상태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기고 계셨었죠.
시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그 집 자식들에게도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쪽에 자식이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지만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라. 게다가 남편이 시아버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던 게 바로 시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시아버지에게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다 있는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라서 암 환자 등록을 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가 들어갈 경우엔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알고 있기로는 시아버지 쪽 자식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던 터라 아마도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픈데도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준 알만했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아버지가 불쌍하기까지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삶의 의욕이 넘치셨는지 치료가 꽤 잘 되시는 경우였고, 지금은 암을 가지고 살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에 걸리고 나니 약해지신 건지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지 갑자기 너무 어린아이처럼 변하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시아버지만을 떠받들여 주기를 바라셨고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처나 남편에게 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시아버지를 보러 오길 바라셨고 병원에 가시는 날에는 온 식구들이 모두 다 총동원이 되어서 함께 가 드려야만 했었고 하루라도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섭섭하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처음엔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 시아버지 그 응석을 받아주라고 강요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다못해 마주하고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시어머니는 꼭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반찬들을 잘라 드리라고 말이죠.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싫던지. 제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끔찍할 정도로 싫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이면서 왜 그런 걸 제게 시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아프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많아졌고 그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맥이 풀렸던 건 시아버지가 요구하신 대로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한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의 얼굴을 보면 당신 자식들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게 괴롭다면서 말이죠. 뭐 어쩌라는 건지. 해달라고 하는 건 많았는데 정작 그렇게 따라드리면 이건 어떻다, 저건 저떻다 라고 정말 말이 많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뵙고 병원 따라가 드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친자식들이 그렇게 홀대하고 나몰라라 하니까 그게 더 안쓰러워서 좀 더 신경을 써 드리고자 했던 거였는데 항상 모자라다, 서운하다, 친자식들 생각이 난다라는 말을 하셨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시는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기분 맞춰 드려야 하는 거냐 하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흥정을 한다고 뭐라 하셨었습니다. 성취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사시겠니?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같이 사는 나는 매일매일이 불안해. 저렇게 괜찮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거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친자식들한테 받지 못한 정 좀 나눠달라는 건데 넌 지금 이렇게 싫은 소리를 내 앞에서 해야겠니?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동안 너를 스스럼 없이 대했다고 해도 나는 네 시어머니이고 너는 내 며느리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고. 당연히 네가 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이 있는 거야. 어디서 버릇없이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다시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분 나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기분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 거냐고 저도 나름 힘듦을 토로했던 것이었는데 버릇이 없다느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느니 그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많이 모른 척해도 시어머니는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남자이고 하물며 남편의 친부도 아닌데 왜 제가 저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댁이 당연히 어느 정도 생활비 하시라고 다달이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돈에 한해서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남편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리 행동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혼자 뒤에서 숨기고 싶었으면 좀 완벽하게라도 하던지. 남편과 저는 공동 통장을 사용을 하는데 조목조목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목을 크게 잡아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세세한 항목들은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수첩이나 개인 노트북에 적어놓곤 하죠.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수첩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 아버지 용돈이라고 해서 매달 40만 원씩의 지출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라고 매일 집에만 계시는데 왜 용돈이 필요하신 건지.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또한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더니 처음엔 자기 개인 소지품을 들여다보았다고 화를 내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말입니다. 아, 정말 엄마가 부탁해서 그렇게 한 거야. 당신한테 미리 이야기 안 한 건 미안한데 아버지가 그러셨다네.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아버지 친자식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다 모아놓고 계신다. 아프신 분이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한테 나도 이렇게 용돈 받는다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법이야. 저러다가 고꾸라지면 그 길로 저승길 가시는 거라고. 암튼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신이 눈 좀 감아주라. 엄마도 당신 눈치 보이니까 당신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야. 어? 좀 모른 척 좀 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겨 먹을 수 있는 만큼 아프다는 이유로 벗겨 먹고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만일에 남편의 친부라면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본인 엄마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만일 조금이라도 당신 비위에 거슬리면 그때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무라고. 친정 엄마는 시아버지 쪽 자식들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어 제 결혼을 만류했던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병든 시아버지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죽겠다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에고에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뭐 먹고 싶다는 것도 엄청 비싼 것만 찾고 사다 바쳐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좀 염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자식도 아니고 친며느리도 아닌데 당신 자식들한테 받아야 할 것을 다 저희한테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선을 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용돈을 드리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나는 시아버지 장단에는 그만 춤을 추겠다고 말이죠.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뒤 한동안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 그놈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타령을 저한테 했었고 며느리 돌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거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냐고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는 둥 암튼 되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그냥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하는 꼴이 너무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당일치기로 시댁을 들르고 친정을 들르기로 이미 남편과 약속을 했기에 추석 당일에 새벽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죽는 소리 해대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하다못해 비까지 와서 그런지 왜 그렇게 공기인습하던지. 빨리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때워야 하는 시간은 있었기에 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시아버지가 병원 중이어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던 바로 시아버지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첫째와 둘째인 듯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마치 저나 남편은 놀랐었는데 시부모님의 표정이 평안한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에게만 그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거였지 이미 시부모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였죠. 완전 아저씨 같은 남자가 시아버지를 붙들고 뭐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무슨 초상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줌마 같은 여자도 훌쩍훌쩍 대고 죄송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야 찾아뵈었다. 왜 이렇게 마르신 거냐 등등 뭐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듯 그리 유난을 떨었습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우린 이만 빠지자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남편도 그들과 섞여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아저씨 아줌마 때문에 순식간에 저는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다들 눈물 바람을 하는데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났습니다. 참 사람 미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인사를 하고 뭐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나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아버지에게 돈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실 적에 시아버지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정신 있으실 때 그리고 자식들의 힘이 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 그 아파트 정리한 돈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 말이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요즘 시국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넉넉한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아프다고 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땐 다시 전화 준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힘이 든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건 염치가 없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암튼 이상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 전일 텐데 아직도 그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저씨도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명절 끝나고 나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 하나 정도는 흔하게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날 저희 시댁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울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삿대질을 하고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다들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속으로 혀를 쯧쯧하고 차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말이죠. 참내,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이 어떻고, 그리고 제 직업이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있는 저를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저를 앞세우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어서 계좌번호 불러요. 어서 부르라고요. 어디서 우리를 무슨 거지 집안으로 하나?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인간들이 뭐? 우리가 당신 아버지 돈을 다 빼돌렸다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시끄럽고 얼른 계좌번호나 불러요. 아,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네. 예, 여기 이 사람이 계좌번호 불러주면 바로 그 계좌로 1,000만 원 바로 쏴주거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날 와서는 우리 집안을 무슨 거지들로 한다. 우리가 네 아버지 돈을 다 헤쳐먹었다고 이런 잡소리를 해대고 앉아있어.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얘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냐고요. 이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둔 사람인데 지금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사람을 모략질을 해요, 하기는. 1,000만 원 당장 싸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얼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요.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 발길 들이지 말고요. 예, 얼른 돈 싸주고 이 사람들 나가면 굵음소금 한 바가지 퍼붓도록 해라. 재수가 없으라니까 정말.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거리 할 수가 있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자다가 날벼락 뭐 이런 거였죠. 벙찌고 어이없고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왜 저를 앞세우신 거였을까요? 시어머니 자식인 남편도 있었고 게다가 1,000만 원이 어디 무슨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랍니까? 평소에 스스럼 없이 말하는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시어머니 모습은 너무 낯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빨리 보내라고요. 너한테는 그 1,000만 원 돈도 아니지 않냐고. 너 돈 많으니까 빨리 지금 바로 쏴주라고 말이죠. 바로 계좌를 부를 테니 싸주라뇨. 너털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앉아서 날벼락같이 그 이상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런 꼴을 당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말을 뒤로하고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곳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000만 원을 그 아저씨에게 줄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죠. 전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야, 니네 집 식구들 다 미친 거지. 정신이 나갔어. 왜 저러는 거야?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위 없이 딸 혼자서 와 버렸으니 대략 눈치는 채셨겠죠. 아무 말 안 하고 싶었고 만일 말을 하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본인 입으로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만 것이었죠. 엄마는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도 끄덕이는 것 같았고 가끔은 한숨도 쉬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쳤고 대강 감으로 제가 건방지게 시아버지 친자식들이 와 있는데 말도 없이 가버렸다. 남편의 손도 뿌리치고 아주 걔 망신을 시키고 갔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 이야기는 하지 않은 듯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누굽니까? 시아버지 자리 보고 제 결혼을 미친 듯이 만류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내 딸이니깐 그럴 이유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한참을 듣고 있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하신 거냐고. 그럼 이제 본인이 좀 말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엄만 차분하게 그러셨어요. 자기가 봤을 땐 이 명절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 어른의 친자식이 찾아온 것만 봐도 무슨 일인지 대충 감이 온다고 말이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만일 우리 딸이 사부인의 딸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하라 할 것이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온 딸을 나무랄 것이냐고 말이죠.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입만 아픈 것이고 서로 마음만 다치지 좀 진정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번 일은 예산 일이 아니니 좀 따져볼 것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제게 전화만을 해댔습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한 거겠죠. 지도 않은 거죠. 지네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고 완전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어른들 계시고 그 사람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한하게 말없이 집을 나간 저도 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면 계속 미안하다 면목 없다 할 것이지. 이건 이렇지만 너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이 이상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다 효자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는 안 보이고 자기 엄마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계속 제게 돌아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재촉을 하는데 그 말 안에 입을 뭉개버리고 싶을 정도로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하는데 그것도 미칠 지경이었고요. 네 말 다 이해하고 네 말 다 알아듣겠거든?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하니? 아저씨 아줌마들 들이닥쳐서 그 난리치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며느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 당장 붙여주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해하라고? 나는 1,000만 원이 걔 이름인 줄 알았다. 어쩜 당당하게 나를 끌어들이시는데 살다 살다 나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었거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 그런데 내가 오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네. 복잡한 가정사는 원 가족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를 그런 곳에 집어넣지 마. 그리고 난 분명 이야기했다. 시아버지? 참내 시아버지? 아니 당신 어머니 남편. 나는 그분 신경 안 쓸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분 비위 맞출 생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아직도 내 귓가엔 1,000만 원 당장 주라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거든? 무슨 며느리한테 돈 맡겨놨대? 참 어이없다. 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 남편분도 그렇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 아니야? 전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당분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냥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당당하면서도 뻔뻔했던 목소리도 생생하고 그리고 아무 힘없이 불쌍한 척 앉아있었던 시아버지란 사람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1,000만 원 붙이라고 했었던 그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저리같이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던 남편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 이게 정말 무슨 꼴인 건지. 역시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비단 그 시아버지 쪽 자식들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의도와 그리고 시아버지의 모렴치와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